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져온 낙태권 확립 판례로 로 vs 웨이드를 폐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이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이 낙태권 인정 판례를 실제로 파기해버린다면 미국에서 낙태권은 이제 각 주별로 합법, 불법이 나눠질 것으로 보여 엄청난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연방대법원에서는 판결문 초안이 외부로 유출돼 언론에 보도된 것에 큰 충격을 받고 경찰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소식이 정말 아주 지금 뭐 CNN이 뭐니 네. 지금 미국의 모든 언론을 뒤흔들고 네. 있는데 말입니다. 이 연방대법원이 지난 50년 이상 확립되어 왔던 낙태권 인정 판례를 파기하기로 했다는 뉴스. 네. 이 정말 중요한 판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선진국에서 이런 낙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건 참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신기할 정도인데 이 판례는 정말 중요하죠. 미국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판례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 로 버서스 웨이드가 아닐까 싶을 그렇죠. 정도로 정말 미국의 어떤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가 연방 차원에서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되는데 그게 바로 이 1973년에 나온 로 대 웨이드, 로 vs 웨이드 판결에 따른 결과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낙태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한 기념비적인 판결로 여겨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유명한 판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로 vs 웨이드를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 vs 웨이드가 자칫하면 이제 역사의 뒤로 사라질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이 로 vs 웨이드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1971년 텍사스주에서 성폭행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이 낙태를 하려고 했는데 낙태 수술을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텍사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명이 노마 맥콥이라는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이 신변 보호를 위해서 제인 로라는 가명을 사용했고요. 당시에 헨리 웨이드 데럴러스 카운티 검사장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디펜던트죠. 그래서 로 vs 웨이드, 그러니까 여성의 이름 로와 검사장의 이름 웨이드가 들어가서 로 vs 웨이드로 명명이 됐는데요. 연방대법원이 당시 1973년 7대2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낙태에 대한 그래서 여성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이게 판례가 됐고 이것이 지금 2022년까지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핵심 쟁점이 태아의 독자 생존 시기를 언제부터 볼 것이냐 이 부분인 듯 합니다. 그렇죠. 태아를 언제부터 이제 사람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것과 비슷한데요. 대법원은 태아가 산모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 가능한 시기에 이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이제 1973년 연방 대법원이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전에는 어떠한 이유로건 임신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이게 로 vs 웨이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전까지는 여성이 원하면 얼마든지 낙태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판례였고요. 당시 기준으로 임신 28주 차가 기준이 돼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낙태가 인정이 됐고 이후에 의학 발전 등을 통해서 현재는 그 전문가들이 그 시기를 23주에서 24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오면서 점점 이제 미국이 이제 보수와 진보로 좀 양분이 되면서 보수주에서 이제 이 로 vs 웨이드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어 왔고요. 미시시피주에서 임신 15주 이후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초강경 법률, 이 법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면서 다시 논쟁이 불붙었고 특히 이제 결정적인 거 이제 텍사스였죠. 작년 9월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 시술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 심장 박동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후에는 어떠한 이유고 어떠한 하여튼 태아의 심장 박동이 확인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낙태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초강경 법이 텍사스에서 확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성폭행을 당했거나 근친상간이거나 어떠한 이유로도
하여튼 낙태를 할 수 없는 것이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후입니다. 근데 태아의 심장 박동은 6주 지나면 감지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는 여성들이 임신을 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될 때는 이미 태아의 심장이 박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텍사스 주법은 완전한 낙태 금지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임신을 하면 낙태하지 마라. 이제 그런 법이 되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연방 대법원이 이런 극단적인 낙태 금지법을 따라가는 듯한 이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요. 세무엘 엘리토르 보수 대법관을 비롯한 보수 대법관들은 처음부터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그 드래프트 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로 버서스 웨이드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폐기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 50년간 거의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사건이 항상 등장을 하면서 말이죠. 옳다 그러다 항상 이렇게 이제 저거 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낙태를 인정한 판례를 폐기하게 되면은 엄청난 현실적인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걸 잠깐 보수적인 이념과 연결시키는데 사실은 낙태라는 건 현실입니다. 낙태를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낙태를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고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낙태를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라 낙태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를 이념적으로 생각해서 안 돼 이렇게 막으니까 이 낙태권은 필요에 의해서 낙태권 폐기는 이념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게 좀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 낙태가 이런 그 보수적인 어떤 정신에 의해서 이게 폐기가 된다고 낙태권을 인정했던 게 폐기가 된다고 그런다면 현실에서는 정말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뉴욕타임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방 대법원이 지금 폴리티코 보도대로 로 버서스 웨이드를 폐기한다면 예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시대를 반세기 전, 그러니까 50년 전, 1970년대 이전으로 되돌리는 보수 반동의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지금 아주 평가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인정 판례를 뒤집게 되면은 1970년대로 되돌아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못 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연방 대법원 판결 로 버서스 웨이드가 좀 확립된 판례인데 이걸 연방 대법원이 지금 2022년에 와서 이제 뒤집게 된다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게 사라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연방 차원에서 낙태가 합법적이죠. 로 버서스 웨이드에서 정해진 그런 이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는 합법인데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이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이 있어야 되고 법이라는 건 법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입법부가 만들잖아요. 연방의회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의회에서 그런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고 다만 합법적으로 판례를 통해 인정되던 게 이제 사라진다. 이제 그러니까 낙태권이 보호를 받았는데 이제는 연방 차원의 보호가 사라진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연방에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연방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각 주마다 주법에 의해서 낙태에 대한 권리가 달라지는 이제 그런 시대를 미국이 맞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 지금 낙태권 인정 판례를 폐기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제 어떤 주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낙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낙태라는 건 똑같은 행위인데 어떤 주에 사느냐에 따라서 쉽게 낙태할 수 있고 또 어떤 주에 사느냐에 따라서 낙태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폴리티코 보도를 보면 연방 대법원은 낙태권 확립 판례 로 버서스 웨이드를 이번에 폐기 처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각 주의 성향에 따라서 각 주의 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뉴욕타임즈도 그렇게 보도했어요. 각 주별로 정치 성향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낙태법이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개 주잖아요. 미국이 50개 주 중에서 단순한 숫자만 놓고 보면 낙태를 합법화하는 주가 더 많습니다. 많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중서부와 남부 여러 주에서는 그렇지 않게 그러니까 낙태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낙태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거나
또 굉장히 강하게 제한하는 주가 22개 주예요. 22개 주가 낙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아마 힘들 겁니다. 그리고 28개 주가 낙태를 할 수 있는 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주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낙태라는 게 이건 현실이에요. 낙태가 좀 필요한 사람이 낙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념적으로 어떤 이념에 의해서 좀 막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이어서 필요한 사람은 법과 관계없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법이 막고 있고 이념이 막고 있으니까 안 하겠다? 그거 못한다? 그러면 공화당이 지배하는 중서부나 남부 상당수 주들의 거기 그 주에 거주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주에서는 낙태가 줄어들겠죠. 그 주에서는 줄어들겠지만 민주당 성향 주들 또 낙태를 인정하는 주에서는 반대로 낙태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오늘 보도를 다 이미 모닝뉴스 시간에도 해드렸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게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해서 상당수 정치인들이 낙태의 성지를 만들겠다. 캘리포니아를 낙태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아주 다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낙태하기 어려운 주에 그러니까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캘리포니아에서 낙태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태하기 어려운 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이제 낙태 원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본인이 낙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낙태 안 하고 애를 낳겠습니까? 그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낙태 원정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낙태 원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은 단어는 아닌데 이게 정말 낙태 원정을 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로 와서 낙태를 하고 다시 자기 주로 돌아간다. 이것도 벌써 좀 이런 상황이 좀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폐기가 되면요. 그러니까 이 낙태 원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우리 한국인들이 원정 출산 이 하잖아요. 미국 그렇죠. 시민권 얻기 위해서. 네. 근데 그거랑 이거랑 다르죠. 같은 원정이란 말이 들어가지만 원정 출산은 돈 있는 사람들이 뭐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뭐 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비난의 소지가 많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낙태 원정이라는 건 그런 것과 다르죠. 뭐 돈이 있어서 낙태 원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그래서 이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연방대법원의 판례 폐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그룹이 취약계층 여성들이다 이렇게 꼽았어요. 그나마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원정이라도 가서 낙태를 할 수가 있는데 흑인들, 라티노, 10대 어린 여성들, 무보험자들, 서류 미비자 이런 사람들은 원정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뭐 미시시피에 사는 사람이 캘리포니아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숙식을 해결해야 되고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여성들 10대 여성 같은 경우 10대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그게 뭐 성폭행이 됐건 아니면 뭐가 됐건 간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이 애를 키울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10대 여성들이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원정 낙태를 하고 싶어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계층 여성들은 원정 낙태도 힘들 것이다. 그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참 미국 사회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일생과 그 아이의 건강과 아이의 삶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 산모의 삶은 또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심각한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인정 판례를 뒤집으면은 미국이 예전으로 후퇴할 거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태를 못해서 억지로 낳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과연 애를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요. 애를 낳고 나서 잘 키울 것인가? 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낙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입니다. 이건 이념이 아닌데 현실인데 이걸 이제 이념으로 법으로 이제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결국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낙태를 해야 하는 여성은 낙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못한단 말입니다. 원정 낙태를 못하니까 그러면 텍사스에 있는 사람은 텍사스에서는 낙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캘리포니아까지 올 수도 없고 그냥 낳느냐. 그래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게 아마도 1970년대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어떤 수준이냐면 그 당시에는 낙태를 할 수 없는데 낙태를 해야 됐기 때문에 불법인가? 불법 낙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화학약품을 쓰거나 하, 또 미숙년 낙태. 요즘 무슨 뭐
우리가 성형을 할 때 제대로 된 곳 가서 하지만 뭐 필러를 놓는다거나 이럴 때 뭐 무자격자들이 놓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미숙련 낙태 시술자들에 의해서 낙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막으면 불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뉴욕타임즈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게 취약 여성들은 이렇게 되면 위험한 방법으로 낙태를 할 것이다. 낙태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2022년 미국 사회가 1970년대 미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낙태권. 낙태죄는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낙태죄는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고요. 1960년대까지는 낙태죄라는 게 이제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1960년대부터 낙태죄 폐지 운동이 세계적으로 부상을 했고, 미국도 그래서 그런 물결에 의해서 1973년에 로 버서스 웨이드 판결이 나와서 낙태권이 확립이 된 거고요. 전 세계에서 1985년에 36개 이상 국가에서 낙태죄 관련법이 수정이 되면서 합법화가 됐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은 거의 다 낙태는 인정이 됩니다. 북미, 미국, 캐나다, 북미, 유럽의 거의 다 대부분 모든 나라들, 아시아도 한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 또 오세아니아 다 낙태가 허용이 되고 있고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지역은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중동 같은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거의 예외 없이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고, 낙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은 거의 제3세계 개발도상국 국가들인데, 미국은 1973년에 로 버서스 웨이드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그 일찌감치 낙태권을 확립해서 잘 이끌어왔는데, 이제 2022년에 다시 1970년 제3세계 개발도상국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도 거의 대부분 다 낙태를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연방대법원 앞에 항의 시위가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네요. 근데 가장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 보수라는 사람들, 이 보수주의자들의 가장 그 문제가 이중인격, 이 좀 위선적이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뭐냐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 보수주의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거가 My Body, My Choice입니다. 내 몸은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마스크 쓰라고 그럴 때, 백신 접종하라고 그럴 때, 이동 제한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게, 시위하면서 내세웠던 게 뭐냐면 My Body, My Choice였어요.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너네가 왜 내 몸에다 마스크를 씌우려고 하느냐, 뭐 백신을 놓으려고 하느냐, 이게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여성들의 낙태권에 대해서는 Your Body, but not Your Choice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논리가, 이런 논리가 있느냐. 왜 낙태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다른 거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 이 보수 세력의 위선이 너무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 코로나19 때 보수주의자들의 그 주장 My Body, My Choice가 낙태와 관련해서 전혀 또 나몰라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이제 경우에는 그 네. 낙태에 대한 논란 자체도 많이 없어졌지만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네, 있어요. 그렇죠. 유럽 많은 나라들이 그런 시스템이 근데 받쳐줘야죠. 미국은 뭐 사실 그런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애를 낳으라고만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거지만은 지금 대법원의 판례가 정식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이러한 소식이 벌써 세워져 나왔다는 거, 이것도 지금 연방 대법원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것도 지금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안이 폭로가 되면 유출을 문제 삼아요. 본질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것도 뭐 보도 보면 FBI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연방대법원이 본질을 피해가기 위해서 격까지 유출을 갖고 좀 문제 삼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연방대법원이 물타기를 하게 된다 그런다면 이건 더 큰 저항에 좀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질이 일단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출도 물론 뭐 문제가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본질은 슬쩍 옆으로 제키고 유출을 키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더 큰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